일단은 제가 이 건축 기록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소한 분야라서 사실은 이제 보내주셨던 발표문을 보고 또 오늘 이제 발표하시면서 해주시는 내용들을 듣고 하면서 사실 좀 궁금한 점도 좀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하고 재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를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사실 저는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의 아카이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막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막 이래요. 사실은 저는 실제 이제 진짜 기록 관리는 이게 기록 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공을 안 하신 것 때문에 비전문가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3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사실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아카이브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에 사업을 할 때도 보면 아카이브 구축이 사실은 돈을 쓰는 일이지 돈을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작게 시작하시고 알차게 해서 지속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타기관하고 협력하고 역할 분담하신다는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몇 가지를 먼저 좀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그 용어 중에서 아까 그 목천 건축 아카이브하고 또 목천 건축 자료관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좀 약간 어떻게 역할이 구분되는지가 사실은 좀 이렇게 아카이브 밑에 또 자료관이 있는 건가? 이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수장 보거나 또는 고전 뭐 이렇게 하는 그 업무 공간 또는 업무를 이렇게 분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구분되는지를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사실 표준 폴더 체계입니다. 이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발표문을 듣고 오면서 정리했던 거는 사실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원래 이렇게 정리했던 체계 사실 저는 그게 좀 더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건축물이 시작부터 끝에까지 그 폴더 안에 뭔가들이 있겠다라는 게 저는 한눈에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폴더 체계에서는 기록의 유형도 있고 어떤 활동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눈에는 잘 안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게 건축사무소, 그러니까 건축물을 실제로 설계하고 짓는 건축사무소에서의 건축기록물하고 목천 건축 아카이브에서의 건축기록물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테면 앞서 얘기했던 건축사무소에서의 정리체계, 그러니까 이렇게 폴더 체계, 그거는 건축사무소이고 목천 아카이브에서 그렇게 분류한 거는 이렇게 수집형 기록관인 목천 아카이브에서의 필요한 체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DF하고 JPG로 이제 이를테면 고착 파일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원본 파일도 받으시는 거죠? 잘 안 주시죠? 예,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원 주소 파일이 각 프로그램별로 생성이 되는데 그럼 저희가 그 프로그램과 그 시스템 사양을 해놔야 된다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PDF하고 JPG로 받으시는데 사실 이거는 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이를테면 CAD 파일을 PDF로 변환을 했을 때
3D를 JPG로 했을 때 사실은 그 원본의 디테일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하고 3D 모델링 파일에서의 모델링 기록물에 사실은 그 핵심이 되는 건 사실 그 선의 굵기 하나하나가 다일 것 같은데, 이게 사실 PDF로 변환되거나 아니면 3D 모델링 된 게 1차원적인 JPG로, 그러니까 평면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느낌을 살리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도면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한 후에 스캐닝을 하는 건 어떤가. 물론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 시스템에서 그림으로 출력을 한다던가, 그러면 좀 더 그런 디테일한 선들을 살려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D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캡처를 하면 어떨까, 영상으로. 그러면 그 3D 모델링 한 거에 모델링 기록물의 느낌을 좀 더 잘 살리면서 얘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록 시작 계속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은 목천의 수집 활동 과정에 대한 이 기록이 잘 남았으면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 건축가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천 건축 아카이브주에서의 그 활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수집 계획이라든지 조사하시는 거라든지 접촉하시면서 이를테면 문헌도 조사하실 거고, 이를테면 여러 가지들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할 건데, 저는 이게 그 건축가나 건축가들 통해서 수집하게 되는 기록물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들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되면 건축가에 대한 이를테면 사전? 이런 것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데서 못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발표하면서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좀 드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제 아카이브, 특히 민간 아카이브가 지속이 되려면 저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실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보관소 같은 대행을 좀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 기록물에 대한, 아마도 개별 건축가라든지 개별 건축사무소에서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보관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일반 기업들에서도 그런 기록들을 보관 대행해주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문서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건축 기록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대한 거를 고려한 이렇게 보관소 대행,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일정 정도의 재정 지원이 되면 이게 아카이브가, 민간 아카이브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일반 건축사무소 대상으로 하는 표준 폴더 체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가 수집해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 폴더 체계가 아니라 그런 이제 건축사무소들에서 이쪽에서 생산되는 기록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폴더 체계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일반 건축사무소에서는 본인들이 생산하는 기록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만약에 그게 좀 보편화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목천에서 그 수집해올 때도 굉장히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쪽 부분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질문하고 제언을 이제 포럼에 대신해서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지 그 질문과 함께 제어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조 수장님께서 먼저 네. 답변하시죠. 서서 뒤를 돌아 목소리. 일단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것 중에 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포준 폴더에 관한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보관용 파일을 그 JPG나 그 PDF 파일로 정하게 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모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작업하면서 만드는 폴더는 다 다릅니다. 같은 분이 거의 없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 건축이라는 게 예술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그러니까 1세대부터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표준 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의 특징, 그러니까 모으는 그거를 파일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특징은 사라지긴 하지만 시간 순서와 활동하는 방향은 일정하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게 포준 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준 폴더를 생각하게 된 경위는 거의 모든 건축가가 다 다르게 이 폴더를 생성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책으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 제일 마지막 폴더에 건축가의 원 폴더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 폴더 체계를 가지고 특별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가가 한 그대로 폴더 체계를 유지해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아직 완전히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사회에는 그 고유 정립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의견이 아직 몇 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제 포준 폴더를 이제 제한한 이유는 대규모 설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할 상황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이제 중규모 내지는 소규모인데, 소규모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체계를 잡고 폴더를 만드신 분들 사실적으로는 몇 분 안 되시고요. 대부분은 그냥 일단 프로세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체계는 많이 다릅니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포준 폴더하고 거의 같은 유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아까 운동중락관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포준 폴더를 차라리 달라, 그게 더 우리한테는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제안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폴더 체계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저게 오히려 저희가 만든 포준 폴더가 단순히 관리만이 아니라 건축가들이, 왜냐하면 그게 만들어진 순서가 작업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 순서와 그 작업량과 매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창기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 대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작업이 나오는데, 사진은 대부분 그 상황하고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찍은 사진, 딱 두 군데에서 사진이 나옵니다. 나머지 프로세스 과정에 사진이 거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징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간 프로세스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만든 포준 폴더여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반 건축가들, 소규모 건축가 사무실에서는 저 폴더를 그냥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체계가 잘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가 인수받을 때도 서로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 고려를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파일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그것도 아직도 논쟁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생겼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원본 폴더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약식으로 만들어진 JPG나 PDF 파일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 아까 말씀드렸던 재원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거의
프로그램 파일이 바뀌는 시기가 계속 단축이 되고 있고 갈수록 확장이 많이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원본 파일을 확보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딸린 프로그램들을 다 확보해야 되는 거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이 목천재단이 갖고 있는 재원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계속 늘어나는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가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선택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본 파일도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같이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3D 파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3D를 2D로 JPG나 뭐 PDF로 바꾸는 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여서 사실 반대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 제안을 했던 거는 뷰어를 사용해서 당장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기록 쪽에서 쓰는 공식화된 무료로 배포되는 뷰어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캐드 파일도 그렇고요. 3D 파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 민간에서 그런 뷰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제안했던 거는 그냥 기존에 회사에서 주는 뷰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3D는 뷰어를 사용해서 계속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아직 논쟁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그 재원과 여러 가지 규모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더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인식이 바뀌어서 운영연중의 여러분들은 프로그램도 다 사고 원본도 다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정도까지 수준으로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시는 분 있습니다. 대부분 조선현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그 우천건축 아카이브 자료가 아카이브 차이. 예, 그 차이는 사실은 그 내부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직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어떤 내부적인 용어로 저희가 편하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천건축 아카이브 안에 자료관이 있는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간의 부분인 거고요. 예, 사실은 우천건축 아카이브 틀 안에 저희 그 수장고리 그 자료관이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아카이브하고 자료관이 거의 비슷하게 쓰이기도 해서 그래서 좀 혼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외부에서 용어 정의를 잘 하시고 외부에 얘기할 때도 혼동되지 않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 기록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울산대학교 대학 기록관에서 근무했거든요. 울산대는 건축대 역사가 조금 이렇게 깊다면 깊고 이렇게 스스로의 역사를 굉장히 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기록관에서 좀 어떤 이렇게 근데 정리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좀 도와주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건축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지식이 좀 얕으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준 폴더 체계라는 그런 체계가 그런 대학의 건축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 자료를 정리하는데도 좀 이렇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인지. 그러니까 대학은 건축물을 짓지는 않잖아요. 네. 어떤 지표조사라든지 뭐 그런 기초작업, 뭐 연구 자료집을 내는 정도. 근데 그 자료집을 내기 위해서 많은 지표조사들이라든지 이렇게 실측도 하고 도면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는 체계가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체계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한 그 표준 폴더 체계는 그 건축 설계 프로세스 과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단계를 구분해서 그거를 큰 단위의 폴더 체계를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문서, 계획, 도면,
최종 뭐 단위의 어떤 문서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건데 사실 그 건축 대학 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건축 자료에 대한 유형은 조금 여러 가지 종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한양대학교 그 전체 그 건물을 설계하신 분이 그 건축 대학의 어떤 명예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남긴 건축 도면 자료도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생애 자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형이 조금 구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그 건축 대학에서 그 전체 건축 대학 그 마스터 플랜 내지 각 건물 동별로 그런 도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전체 유형은 다양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그 각각의 건별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건별로 보면은 그거를 또 그런 표준 폴더 체계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물 단위로 보면은 저 표준 폴더 중에 건물 단위로는 접근 가능합니다. 모든 건물은 그 이제 아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최종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최종본이 생기기 전에 계획하고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거는 최종본을 모으는 게 아니라 건축가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서부터 최종 결과까지 과정을 다 담는 건데 대부분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일부 스케치를 뺀다 그러면 그냥 최종본을 가지고 관리상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지금 표준폴더 체계에서 그 건축물 하나만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미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는 적용이 가능해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하나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 계획 단계 뭐 처음에 이제 어떤 구상을 할 거고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면으로 만들고 실제 지으면서 변형된 거를 최종적으로 만든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최종 도면을 가질 수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다 표준 폴더로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건별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은 건축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연구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어떤 지역에 만약에 수몰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뭐 지표 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텍스트 네. 위주의 만약에 네, 그런 거는 좀 또 완전히 다 다른 문제. 예, 그건 좀 다른 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 아카이브 하면은 사실은 연구보다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에 관한 얘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최종 결과물, 건물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아카이브에서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축 아카이브 특징 중에 하나가 원본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원본이라는 걸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 원본과 가장 가깝게 지어있던 어떤 그 그림을 이제 원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차이는 굉장히 예술에서는 그 작품을 갖고 비교를 하는 건데 저희는 대부분 다 이제 건물이라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도면을 위주로 이제 원본으로 따지게 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계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름이 건축 아카이브든 그 앞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대상이 같은 아카이브든 항상 그 아카이브에서 갖는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을 아카이브할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아카이브 옥천의 경우에도 건축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혹은 뭐 그런 건축물들이 집단으로 있는 어떤 또 장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차원이 가능해서 일단은 그럼 우리는 건축가 일단 원로들은 건축가로 가자. 그리고 뭐 젊은 분들은 일단 건축물에 포커스를 하자. 이런 개념을 잡은 것도 처음부터 딱 잡혀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논의하면서 계속 어쨌든 대상, 오브젝트 자체를 뭘로 보자라고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을 분석을 해보니 생애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선생님도 그 부산대에서 그 건축 쪽에 연구 프로젝트가 뭘 했다고 하면 그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성격이 뭐 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뭐 그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기록과 매핑을 해서 봐야 뭐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은 똑같이 건축자는 들어가는데 그 건축의 가냐, 건축물이냐
뭐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 이 기록물의 내용, 성격, 그리고 관리하는 방식이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듣다 보니까 이제 여쭤보고 대답하시잖아요. 아까 이제 박사금 부사장님이 토론해 주신 것처럼 이 두 분은 이제 건축 아카이브에서 대가가 되셔서 이제 건축가나 건축물의 아카이브에 관련된 국내에서 어떤 질문이 와도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실? 네, 질문하시죠. 예, 전남대학교의 정원 교수입니다. 바로 주관인데 건축학과의 상당히 건축학과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그 건축 설계에 두면 그런 건데 두 가지한 질문을 그때는 이 건축학과에 우리가 그 행정문서 할 때는 행정박물은 그 같이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가지 카드를 정리하면서 아카이브인데 이 건축 아카이브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보면 설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공에서 그 다음에 암공까지 요것을 아카이브가 다 아키비스트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키비스트는 설계 도면에서 착공까지 과정에 나오는 생산 문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산 문서만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건축 박물이라는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참여해야만 행정 박물을 쓰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민간 건축 아카이브만요. 왜 공공기관에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에서는 뭐 공기관의 건축 아카이브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현대미술관에서 건축가의 위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에 현대미술관 내에 건축 아카이브 연구소가 개소식을 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분을 모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세종시의 건축 박물관이라는 게 지금 부지하고 뭐 협상 중인데 그게 지어지면 아마 건축 국가 차원에서 건축 아카이브가 여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그리고 또 예술 아카이브 건축이 이제 예술 분야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예술 아카이브 쪽에서 문화부 쪽에서 예술 아카이브 하시는 분들이 건축 파트를 넣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금 이론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가는 과정에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뭐 장소가 있거나 예산이 마련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연구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주관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역사에 관련된 아카이브는 아직 없어요. 제가 2년 전에 영국 스코틀랜드를 갔었는데 거기는 15세기부터 건축에 대한 아카이브가 잘 돼 있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제가 책자로 가져왔는데 거기는 이 스코틀랜드 내셔널 라이브러리가 언제 시작해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건물 건축 도면 그 아까 한 5, 6세기가 15세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언제 한국도 저런 거 있어야 하느냐는데 여기 보니까 좀 좋은 그 주제에서 거꾸로 이제 기록학 하신 분한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록법에 국가기록법에 건축에 관한 기록물은 민간 기록물로 되어 있어서 국가기록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딱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사진작가 딱 한 분의 작품 사진이 국가기록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민간인이 만든 기록물을 국가에서 모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 현 책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 아카이브를 만들었을 때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립자를 들어가는 거는 지금 법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민간 기록물로 봐서 민간 기록물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아직까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서 아까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미 민간의 건축 기록물은 그 나라의 문화로 인정을 해서 국가에서 이 기록물을 보관해야 된다고 법을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그 건축 그 아카이브가 국가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 이런 데는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발표 들으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뭐 발표했던 내용이 이런 비슷한 얘기 들으신 기억나죠? 국가 지정기록물 땅이다. 그다음에 이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화부에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면 건축법은 법률은 국가에서 국토부의 정도잖아요. 네. 제가 도서관법에 관련된 건축물 수업 시간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럼 여기 저 기록물은 민간 기록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예. 두 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건축가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크잖아요. 프로세스도 그렇고 아예 처음에 이제 건축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시다가 혹시 건축가가 당연히 어떤지 제가 궁금한데요. 거절하셨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하시는 게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과정별 최종본을 관리하시는 건데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반려된 수정본을 의미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신 그런 선택지가 그러니까 초기에 이르려면 안을 한 서너 개씩 만듭니다, 건축가가. 그래서 건축주한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건축주가 하나를 정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별로 최종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개의 안도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게 포함이 됐고, 이 안도 이렇게 변해가고, 최종적하고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가 되는 중간에 이제 아예 반려가 돼서 없는데 건축가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건축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넣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제일 걱정은 디지털 쪽으로 시작할 때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용량이었습니다.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아카이브 저희 민간에 살만한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관리가 안 될 텐데, 이 용량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나면 사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이나 뭐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는 최소의 용량이었고, 오히려 워낙 사진을 많이 찍고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다 놓으니까 사진의 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잘 정리해도 최소한 그 건축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용량의 반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통째로 받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쓸모없는 게 더 많은 상황이어서 이제 그 포준 폴더라는 것도 그 걸르는 과정 중에 하나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축가 반응이 그러면 태영 씨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거부하시는 분들 사실은 저희가 그 내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그 각 건축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위치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저희가 운영위원회로 모여서 현재 아카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초의 접촉은 그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셔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유연성은 약간 있는 편이고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계 안에서 저희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호응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한 번 정도의 그 포럼이나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두 차례 정도, 그리고 올 연말 12월에도 또 행사가 하나 진행이 되는데 좀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카이브들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힘이 제일 약할 거거든요. 생긴다고 하면 국립자료라는 아카이브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대미술관 같이 굉장히 큰 규모의 작품성 위주로 있고 모으겠다고 하기 때문에 벌써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내가 현대미술관 뭐 이런 벌써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저희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입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뭔가를 딱 정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기보다는 아까도 추진 방향에서 저희는 작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 규모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들쑥날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다 생기고 나면 서로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지만 지금은 서로가 형성되는 시기여서 어느 누구도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 아카이브의 역사에서 그 초기 단계에 이렇게 확실하게 인정하셨다는 것이 남겠네요. 나중에 역사의 증인으로 한국 건축 아카이브 역사의 증인으로 또 증인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거라는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또 식사를 하실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소개에서도 나왔지만 국내에서 건축 아카이브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데 시작 단계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맨 땅에 흐리는 식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나가시는 과정이 있는 목천 아카이브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 뭐 기록관리계에서도 서로 도울 수 있다면 많이 도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제가 좀 전에 중매를 쳤어요. 아니, 우리 이대 교육원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학생분이 자원봉사를 하시겠다 해서 이제 목천 아카이브 자료관에서 뭐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너무 도우실 거죠? 도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중매도 좀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목천 아카이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두 분 발표자와 토론자분께 박수로 세션 맞춰서